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건비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임금 통계의 종류와 적용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원가 계산을 하다 보면 인건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제조원가, 물류비, 서비스 단가, 공공계약 원가를 계산할 때 어떤 임금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건비를 계산할 때 중소제조노임 단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도 임금 관련 통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 임금 직무 정보 같은 자료입니다. 문제는 이 통계들이 모두 같은 목적의 자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통계는 직종별 1급을 보여주고 어떤 통계는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을 보여줍니다. 또 어떤 통계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뿐 아니라 퇴직급여, 사대보험, 복리후생비 같은 간접 노동비용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계산에서는 단순히 숫자가 높고 낮은지만 보면 안 됩니다. 먼저 이 자료가 무엇을 조사한 것인지, 조사 대상은 누구인지, 단위가 1급인지, 시급인지, 월급인지, 그리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떤 항목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5가지입니다. 첫째, 임금 통계는 목적이 다르면 값도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중소제조노임 단가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하는 자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임금 관련 통계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넷째, 실제 인건비 계산에서 각각의 자료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자가 인건비 산정표를 만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계약원가나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는 중소제조노임 단가를 기준 자료로 사용하고 실제 임금 수준이나 시장임금, 총노동 비용을 검증할 때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조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인건비 계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통계마다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조사 대상도 다르고 단위도 다르고 포함되는 항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통계를 그대로 비교하거나 혼용하면 원가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제조노임 단가는 제조원가 계산에서 노무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주로 직종별 1급 형태로 제시됩니다. 즉, 특정 제조 직종의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를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월평균 임금 총액과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 자료는 월별 임금 추세, 근로시간 변화, 업종별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표준원가를 만들 때보다 임금 상승률을 보정하거나 시장 흐름을 확인할 때 더 적합합니다. 또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뿐 아니라 퇴직급여, 사대보험,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부담하는 총비용을 봅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가 부담하는 총 인건비를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3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견적이나 입찰,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기준 자료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이 원가는 중소제조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라고 밝혀야 합니다. 둘째, 사내 실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임금, 근로시간, 법정부담금, 간접비를 별도 계정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셋째, 비교표를 만들 때는 1급, 시급, 월급 환산식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인건비 계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는 임금 통계 숫자 하나만 가져와서 전체 인건비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급 자료에는 주유수당이나 사대보험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총노동비용 자료에는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직접 노무비와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통계는 숫자를 고르는 작업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기준을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계약원가 산정에는 중소제조노임 단가를 우선 사용하고 실제 인건비와 시장임금 검증에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실무적입니다. 이번에는 중소제조노임 단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제조노임 단가는 말 그대로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을 1급으로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국가계약에서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임금 수준 평가 자료라기보다는 제조원가 계산용 기준 자료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제조원가 계산, 견적, 입찰, 표준원가 산정에서 직접 노무비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용접공, 조립공, 기계 가공공이 투입된다면 해당 작업에 가장 가까운 직종을 찾고 그 직종의 1급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계산합니다. 적용 방법은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내용을 가장 가까운 직종으로 매핑합니다. 실제 작업명이 자료의 직종명과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작업의 성격, 숙련도, 장비 사용 여부, 생산 공정 위치 등을 보고 가장 유사한 직종을 선택합니다. 둘째, 1급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보통 1급을 1일 기준 시간, 예를 들어 8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1급이 12만원이라면 8시간 기준 시급은 15,000원이 됩니다. 셋째, 표준 공수나 작업 시간을 곱해 직접 노무비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에 표준 작업 시간 600시간을 곱하면 직접 노무비는 900만원이 됩니다. 넷째, 추가 인건비 항목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주휴수당, 연장 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사대보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직접 노무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가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소제조노임단가가 인건비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종별 1급 기준이므로 실제 회사가 부담하는 총 인건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총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직접 노무비의 법정수당,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부담, 간접노무비 배부액을 더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중소제조노임단가는 제조원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총 인건비 계산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 매핑, 시급 환산, 표준 공수 적용, 추가 부담 항목 검토까지 연결해야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변동계수, 즉 CV를 인건비 계산 자료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중소제조노임단가 보고서에는 산업 중 분류별 변동계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계수는 평균 급여액의 표준 오차를 평균 급여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상대적인 오차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업종의 조사값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추정되었는지를 보는 보조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동계수를 인건비 산정표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기준 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 노임단가에 표준 공수를 곱해 기준 노무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에 600시간을 곱하면 기준 노무비는 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련 업종의 CV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작업이 의약품 관련 제조업에 해당한다면 산업 중 분류별 CV표에서 의약품 업종의 CV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CV 반영률, 즉 베타 값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베타 값은 사내관리용 정책값입니다. 계약 제출용으로는 기준 노임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베타 값을 0%로 둘 수 있습니다. 일반 견적 리스크를 반영할 때는 50%, 신규품이나 실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10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CV 반영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산식은 기준 노무비 곱하기 CV 곱하기 베타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 노무비가 1,000만원이고 관련 업종 CV가 2.0%, 베타가 50%라면 CV 반영 금액은 10만원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최종 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준 노무비에 CV 반영 금액을 더하고 여기에 수당과 법정 부담금을 별도로 더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CV는 공식 노임단가를 법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제출용 원가에서는 기준 단가를 임의로 바꾸는 방식으로 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내 견적 검토, 리스크 예비비, 단가 검증 강도를 정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즉, CV는 이 업종의 노임 단가를 얼마나 더 검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고 필요할 경우 내부 견적용으로만 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페이지는 산업 중 분류별 변동계수 원자료를 인건비 산정표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줍니다. 표를 보면 업종별로 CV 값과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은 CV가 0.6으로 안정 등급입니다. 고무 플라스틱은 0.5, 금속 가공 제품은 0.4, 기타 기계 장비도 0.4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업종은 조사값의 상대적 안정성이 높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음료는 CV가 3.5로 높은 등급입니다. 가죽 가방 신발은 2.1, 의약품은 2.0, 산업기계 수리업은 2.5로 역시 높은 편입니다. 이런 업종은 기준 단가를 적용하더라도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료에서는 CV 등급을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안정은 CV가 0.7% 이하인 경우입니다. 점검은 0.8%에서 1.5% 사이입니다. 높음은 1.6% 이상입니다. 이 등급을 인건비 산정표에 어떻게 반영할까요? 안정 등급이면 기준 노임 단가를 중심으로 적용하되 직종 매핑과 수당 항목만 확인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점검 등급이면 고용노동부 임금 통계나 내부 급여 자료를 활용해 단가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음 등급이면 CV 반영 금액을 별도 표시하고 실적 자료, 견적서, 시장 임금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업종의 CV가 2.0%라면 높음 등급입니다. 이 경우 일반 견적용으로 베타 50%를 적용하면 기준 노무비의 1.0%를 CV 반영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노무비가 1,0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리스크 반영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공식 노임 단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관리용 견적 리스크 또는 검증 자료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계약원과 제출 시에는 발주처 기준, 관련 법령, 계약 조건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 표의 실무적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제 인건비 산정표에는 단순히 직종별 노임 단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종 CV, 등급, 검증 자료 수준까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가 산정의 신뢰성과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이번 페이지는 변동계수를 실제 계산식에 어떻게 넣는지를 보여줍니다. 핵심은 인건비 계산서에 2개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CV 반영률 베타이고 다른 하나는 CV 반영 금액입니다. 이 두 항목이 있어야 변동계수가 단순 설명이 아니라 실제 계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먼저 계약 제출용입니다. 이 경우 베타는 0%로 둡니다. 왜냐하면 계약 제출용 원가에서는 공식 노임 단가를 임의로 할증하거나 할인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임 단가는 그대로 사용하고 CV는 검증 등급만 표시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견적용입니다. 이 경우 베타를 50%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V가 2.0%인 업종이라면 그 절반인 1.0%를 리스크로 반영합니다. 기준 노무비가 1,00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CV 반영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신규품이나 불확실성이 큰 경우입니다. 과거 실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작업 난이도가 불명확하거나 공급업체 견적 차이가 큰 경우에는 베타를 10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V 2.0%를 그대로 반영해 기준 노무비의 2.0%를 추가 검토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기준 노무비가 1,000만 원입니다. 관련 업종 CV가 2.0%입니다. 일반 견적용으로 베타 5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CV 반영 금액은 1,000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50%입니다. 결과는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CV 반영 노무비는 1,0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변동계수가 산식 안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CV가 높다, 낮다라고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견적 리스크 금액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베타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사내관리용 정책값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서 사전에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 등급은 베타 0%에서 30%, 점검 등급은 30%에서 50%, 높음 등급은 50%에서 100%처럼 기준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CV 반영 계수는 기준 노무비에 곱하는 리스크 검증 계수입니다. 계약용과 내부 견적용을 반드시 구분하고 최종 산정표에는 베타 적용 사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CV 등급별로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다르게 처리할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안정 등급입니다. CV가 0.7% 이하인 경우입니다.
대표 업종은 금속 가공 제품, 기타 기계, 자동차, 고무 플라스틱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준 노무비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직종 매핑이 맞는지, 주유수당과 법정 부담금이 별도로 반영되었는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베타는 0%에서 30% 정도로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 등급입니다. CV가 0.8%에서 1.5% 사이인 경우입니다. 대표 업종은 화학제품, 섬유제품, 종이제품, 정밀기기, 가구 등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중소재조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고용노동부 임금통계나 내부 급여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타는 30%에서 50% 정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높음 등급입니다. CV가 1.6% 이상인 경우입니다. 대표 업종은 음료, 의복, 가죽, 의약품, 산업기계 수리업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노임단가만 적용하기보다 CV 반영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적자료, 공급업체 견적서, 시장임금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베타는 50%에서 100%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정서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종 CV가 2.0%로 높음 등급에 해당하므로 일반 견적용 베타 50%를 적용하여 CV 반영 금액을 산출함. 또는 계약 제출용은 기준 노임단가를 유지하고 CV 반영 금액은 내부 리스크 검토 자료로 별도 표시함. 이렇게 쓰면 계산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와 연결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월평균 임금과 근로시간 추세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시간당 임금 수준을 검증할 때 사용합니다.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사대보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같은 간접 노동비용 가산율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결국 CV 등급은 인건비를 무조건 올리거나 내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검증 수준과 리스크 반영 수준을 정하는 관리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관이나 계약 조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CV는 보조적인 설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변동계수를 반영한 최종 산정표 예시입니다. 기존 인건비 산정표에는 보통 직종 노임단가, 시급환산, 표준공수, 기준 노무비 정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작성하면 변동계수가 계산자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식에서는 관련 업종 CV, CV 반영률 베타, CV 반영금액, CV 반영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했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직종 노임단가가 12만원입니다. 일일 8시간 기준으로 나누면 시급은 15,000원입니다. 표준 공수가 600시간이라면 기준 노무비는 15,000원 곱하기 600시간으로 900만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직접 노무비 계산입니다. 이제 변동계수를 반영합니다. 관련 업종이 의약품이고 CV가 2.0%라고 가정합니다. 일반 견적용으로 CV 반영률 베타를 50%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CV 반영 금액은 기준 노무비 900만원 곱하기 2.0% 곱하기 50%입니다. 계산 결과는 9만원입니다. 따라서 CV 반영 노무비는 기준 노무비 900만원에 CV 반영 금액 9만원을 더한 909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주유수당, 연장수당, 사대보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을 별도로 가산하면 최종 총 인건비가 됩니다. 최종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인건비는 노임단가 환산액 곱하기 표준공수 곱하기 투입인원 곱하기 1 더하기 CV 곱하기 베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휴, 연장, 사대보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더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 노무비와 리스크 반영 금액이 분리됩니다. 둘째, CV가 실제 계산식에 들어갑니다. 셋째, 계약 제출용과 내부 견적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양식을 엑셀로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직종 노임단가, 표준공수, 관련 업종 CV, 베타값만 입력하면 기준 노무비, CV 반영금액, 최종 인건비가 자동 계산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임금 관련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는 중소재조노임단가를 대체하기 위한 자료라기보다는 실제 시장 임금과 임금 추세, 총노동 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첫째, 사업체 노동력 조사입니다. 이 통계는 월평균 임금 총액과 근로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월급제 인건비를 계산하거나 임금 상승률을 반영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노임 단가가 과거 자료라면 사업체 노동력 조사의 임금 상승률을 참고해 보정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입니다. 이 자료는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을 고용 형태, 규모, 직종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급 단가가 적정한지 특정 직종의 시장 임금과 비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입니다. 이 자료는 직접 노동 비용과 간접 노동 비용을 함께 봅니다. 직접 노동 비용은 임금, 상여금처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간접 노동 비용은 퇴직급여, 사대보험,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같은 비용입니다. 따라서 총 인건비를 계산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넷째, 임금 직무정보 또는 워크PDI의 맞춤형 임금정보입니다. 이 자료는 사업체 규모, 산업, 직업, 학력, 연령 등 조건별 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견적 단가가 현실적인지 검토할 때 참고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활용 원칙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노무비 단가로 바로 대체하면 안 됩니다. 대신 중소제조노임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연도 보정을 하거나 법정 부담금과 복리후생비 같은 간접 부담률을 산정할 때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즉, 중소제조노임 단가가 기준 단가라면 고용노동부 통계는 검증 자료입니다. 이 관계를 분명히 해야 인건비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각 통계를 실제 계산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원가와 견적입니다. 이때는 중소제조노임 단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먼저 작업 내용에 맞는 직종을 매핑합니다. 그 다음 1급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표준 공수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법정 부담금 등을 별도로 가산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원가 검증입니다. 이때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를 활용합니다. 업종, 규모, 고용 형태를 선택하고 월급 또는 시급 기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단가가 현실적인지 검토합니다. 가능하면 내부 급여 자료와 교차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총인건비 반영입니다. 이때는 기업체 노동 비용 조사를 활용합니다. 직접 노동 비용을 확인하고 간접 노동 비용 비중을 산출합니다. 사대보험,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총 인건비 계수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산식은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직접 노무비는 기준 시급 곱하기 표준 공수입니다. 둘째, 실지급 인건비는 직접 노무비의 수당률을 반영한 값입니다. 셋째, 총 노동비용은 실지급 인건비의 법정 부담, 복리후생, 퇴직급여 부담률을 더한 값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산 단위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1급, 시급, 월급, 총 노동비용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1급은 시급으로 바꾸고 월급은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화하고 총 노동비용은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동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포함 항목입니다. 어떤 통계는 주휴수당이 빠져 있고 어떤 통계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통계는 퇴직급여와 사대보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산식에는 반드시 포함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통계 적용의 핵심은 목적에 맞는 자료를 고르고 단위를 통일하고 포함 항목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기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계산하는 인건비가 계약 또는 입찰 원가인지 아니면 실제 원가 분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원가라면 중소제조노임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검증은 고용노동부 통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직종 매핑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내용과 조사 직종이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작업명, 숙련도, 장비 사용 여부, 생산 공정의 위치를 근거로 매핑표를 작성하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셋째, 환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급, 시급, 월급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1일 기준 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표준 공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넷째,
포함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사대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직접 노무비와 간접 또는 부담인건비를 별도 행으로 표시하면 원가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다섯째, 보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시점과 적용 시점이 다르면 임금 상승률, 계약 기간, 지역 차이, 규모 차이를 보정 근거로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자료에서 강조한 변동 개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종 CV가 안정 등급인지, 점검 등급인지, 높음 등급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CV 반영 금액을 내부 검토 자료로 표시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소재조노임 단가는 원가 계산의 기준 단가이고 고용노동부 통계는 시장임금, 임금 추세, 총비용 검증 자료입니다. 여기에 변동 개수는 단가를 무조건 조정하는 개수가 아니라 검증 강도와 내부 리스크 반영 수준을 정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따라서 인건비 계산을 할 때는 기준 자료, 포함 항목, 환산식, 변동 개수, 검증 자료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산 결과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원가 자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건비 계산을 하실 때는 단가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단가가 어떤 통계에서 나온 것인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목적에 적용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